저도 이번 영상에서 1월에 군대를 전역하고 6월에 사업자를 내고 12월에 억대 매출을 달성하기까지 제 지난 일주일에 4,800원을 번다고 밝힌 영상이 생각보다 댓글도 많고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은 뭘 찍을지 고민하다가 이쪽에 유명한 유튜버들 과거에 어떤 영상이 있나 한번 찾아보니까 꼭 하나같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영상에서 1월에 군대를 전역하고 6월에 사업자를 내고 12월에 억대 매출을 달성하기까지 초고효율로 광고, 사입, 창고, 직원, 사무실 무엇 하나 없이 혼자서 다 해낸 그 스토리를 한번 전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쿠팡으로 돈 벌었다고 쿠팡이 답이다 이딴 소리는 안 할 거고, 저는 쿠팡은 그냥 하나의 매우 효율적인 수단,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 인스타, 과외 등등 제가 했던 모든 사업을 다 이야기할 거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온라인 판매로 이어졌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은 제 사업에 관한 재밌을 법한 이야기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우선 제가 이커머스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간단합니다. 조금 기분 나쁜 얘기지만 제가 만났던 모든 이커머스를 정말 각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온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요, 잘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충분히 멋진 사람들이었지만 다들 뭔가 마음속 불만이 있고 약간은 패자부활전 느낌도 났습니다. 진짜 기분 더러운 말이죠. 근데 제가 뭐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 대행, 로켓그로스, 스마트 스토어 등등 겉핥기가 아니라 진짜 뭐라도 해보겠다고 제대로 파고드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땐 전부 뭔가 돌파구를 찾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물론 저 의사, 변호사, 약사분들과 같은 우리가 흔히 대단한 직업으로 여기는 분들도 봤습니다. 돈 버는 방식이 이미 변했고 약간 눈치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자기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한 분들이 이 눈치를 빠르게 채는 거죠. 이 각오와 노력은 저는 정말 아름답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재 그리고 앞으로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될지 미래에 대한 불만이 좀 셌고,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제 지극히 개인사니까 이커머스 관련 이야기만 궁금하신 분들은 뒤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전 저는 20살이 되고 인서울 하위권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뭐 고3들이 그렇죠. 사실 못해도 중앙대, 한양대 이 정도 갈 줄 알았는데 어림도 없었고 주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 마땅한 노력은 하지 않았고 쓸데없이 눈만 높아서 기대만 높은 아무튼 그런 상태였습니다. 100% 제 실력이지만 수능을 기대보다 못 봐서 학교 레벨이 고만고만한데 뭐가 중요하냐, 그냥 취업 잘 되는 곳 가자 하고 전자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이쪽에 대한 꿈이 있지도 않았고 그냥 성적에 맞춰서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입학과 동시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취업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최고 기업에 취직하면 정말 대단하고 멋진 거죠. 근데 제가 21학번인데 당시 코로나라서 학교를 안 가니까 생각할 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모두 부정적이더라고요. 공부는 적성이 안 맞아 학교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시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왜? 살면서 이거밖에 안 해봤으니까. 제 친구 중에는 의대 간다고 오수하는데 서울대 간다고 삼수하고 지금은 군대에서도 수능 공부하고 있는 이런 애들이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사고 다녔었는데 꾸미고 뭐고 그냥 명문대 들어가는 게 목표의 전부였습니다. 그냥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정석적인 성공 루트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말 좋은 환경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대입에 실패했다고 뭐 대학은 자퇴해야 성공해야 한다 이딴 개소리 하면서 정신승리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도 아니 그래 대학 잘 가서 좋아. 근데 뭐 할 건데? 또 성적 맞춰서 갈 거잖아. 이게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고 대학에 가야만 하는 그 이유를 찾고 싶었고 못해도 확실히 가고 싶은 과라도 정하고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공부하기 싫어서 변명한 것도 맞습니다. 네, 왜냐면 뭘 못 정했거든요. 알바도 해보고 무슨 디자인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와 답이 없네. 그래서 그냥 군대로 튀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많이 줄였는데 그 사이사이 진짜 인생 쓴맛을 너무 세게 봤습니다. 20살에 저는 대학 생활은커녕 친구랑 새벽 3시까지 술집에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힘든 일, 색다른 일을 하면 뭐 다를 줄 알았어요. 결국 저는 성인이 되고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이룬 거 하나 없이 패배감에 찌든 상태로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무너질 순 없죠. 군대에서 진짜 장담하고 육군 장병 몇십만 명 중 제가 손에 꼽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입대하는 그 순간부터 저녁 전날 밤까지 매일 밤마다 저녁 후 인생을 그리면서 진짜 여기서 못 바꾸고 전역하면 그냥 나가 뒤지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었습니다. 난 과거와 달리 앞으로 어떤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거고 어떻게 노력할 건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군대는 저한테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게 해준 그런 너무나도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등병 때부터 개인정비 때 선임 눈치고 뭐고 그냥 공부했습니다. 물론 저도 군생활 정말 재밌게 하고 잘 지냈습니다. 다만 항상 저는 전역 후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일병 때부터 그냥 고등학교 인강 다시 결제해서 고등학교 과정부터 다시 차근차근 매일 잠자는 시간 쪼개가면서 공부했습니다. 다시 대학에 가면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는 이제는 그만 도망치고 열심히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휴가 나와서도 매일 스터디 카페에 갔습니다. 진심으로요. 이렇게 하루하루 안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제가 병장이 되더라고요. 진짜 고3 때보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이때. 자, 지금부터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이커머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병장 때 휴가 나와서 밥 먹는데 옆자리 여자 둘이서 사진 몇 개 찍고 계산도 안 하고 나가더라고요. 네, 그들은 맛집 블로거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온라인 사업에 첫 눈을 들이게 된 계기입니다. 병장 때 휴가 나가서 본 블로거들 덕분에요. 저는 그 여자들을 보고 열받았습니다. 저는 속이 좁고 찌질해서 누가 편하게 돈 버는 것 같으면 열받습니다. 아니 나는 5만원 내고 먹는데 쟤 뭐라고 저걸 사진 몇 방 찍고 공짜로 먹냐? 그래서 부대 복귀해서 싸지방에서 블로그에 관한 유튜브를 전부 찾아봤습니다. 어느 정도 몸집이 커진 블로거들이 리뷰 써주고 댓글에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날부터 부단에서 블로그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저는 뭐라도 도움되는 거 해야 한다 이런 강박도 있었는데 이미 복학하고 할 전공 공부까지 한 학기치를 다 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태 배영도서관에서 읽었던 책들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독후감이었죠. 근데 신기하게도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병장 때는 휴가를 자주 나갔는데 휴가 나가서 산 제품들, 헬스장, 외식한 것들 등등 전부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 전 마지막 휴가 때 저는 블로그 체험단으로 밥을 공짜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의 첫 온라인 수익화였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네요. 근데 뭐 이걸로 지금의 억대 매출은 상상도 못했고 저녁하고도 그냥 꾸준히만 했습니다. 저녁 후 매일 도서관에 가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고 저녁 외식하면 블로그 올리고 3일에 한 번 정도 체험단으로 꿀 빨고 딱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저는 군대에서 고등학교 과정 복습부터 복학부에 할 한 학기 과정을 다 공부하고 나온 상태였고 나와서 사업 생각 전혀 안 했었고 복학 준비가 제 메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공부하다가 벤치에 누워서 좀 쉬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군대에서 집중한다고 폰도 없애고 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해도 그래도 시간이 남는 게 군대입니다. 일과 때 쓰잘데기 없는 데 사는 거 싫어서 어디 짱 박혀가지고 책 읽고 훈련 가서 텐트 안에서 입에 라이터 물고 책 읽고 그랬습니다. 책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약간 이게 일종의 병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전에 너무 쓰레기같이 살아가지고 군대에서는 뭐라도 해야 된다 해서 그 병적으로 좀 집착했습니다. 나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근데 뭐 그 과정이 전 정말 행복했죠. 근데 하필 제가 그때 사업 관련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머리가 막 그쪽으로 돌더라고요. 아니 내가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시간 동안 그리고 난 대학 졸업 때까지 돈을 못 버네? 근데 내가 책 읽어보니까 잠잘 때도 돈이 들어야 한다 등등 어디서 본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 어차피 매일 공부하는 거 공부할 때 옆에 집중 못하는 애 하나 맡아서 관리해주고 돈 받자. 딱 그 시기에 제 연세대 다니는 친구가 시급 4만 원 받고 수학 과외한다고 저한테 알려줬었는데 근데 얘가 저보다 수능을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똑똑해가지고 수시로 대학을 갔고 저는 바보 멍청이어서 정시로 대학을 갔죠. 무슨 열받잖아요. 그래서 저도 과외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뭐 과외할 학벌은 아니죠. 저 같아도 저한테 안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합치냐면 제가 군대에서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원래 말도 많아서 책 읽고 떠드는 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교과목이 아닌 그냥 책 읽기 수업을 해보자. 어차피 이거는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아마 이 책 읽기 수업은 분명 공부 못하는 애거나 집중 못하는 애가 신청을 할 거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거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 읽기 플러스 학습 관리 해가지고 얘 공부할 때 제가 옆에 계속 있어주고 주에 한 번씩 같이 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면 되겠다. 그러고 온라인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온라인의 위력은 생각보다 정말 강합니다. 저는 돈 많은 지역 위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쪽으로 당근마켓, 맘카페, 김과에 다 뿌렸습니다. 왜? 뿌리는 건 공짜니까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제가 원하던 딱 그런 학생이 구해지더라고요. 집은 대치동이었고 엄청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돈 많이 받고 과외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원하는 사람을 구했다는 게 물론 저는 이 친구한테 정말 진심을 다했습니다. 주말에 이 친구 학원 끝나면 제가 앞에서 픽업해서 밥도 먹이고 같이 스터디 카페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시켰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감동하셔서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다른 학부모님한테 저를 소개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학하고 학교 끝나고 맨날 대치동 가서 얘 학교 끝나면 제가 데리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평일에는. 근데 이렇게 한 달을 하니까 인터넷에 글은 그대로 올려놓은 나머지 더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머리에 계산기가 돌아가죠. 내가 얘를 봐주는 시간 동안 그냥 옆에 한 명만 더 앉히면 돈은 2배로 받네? 나는 노력을 2배로 한 건 아닌데? 이때 저는 노력한 만큼 돈을 번다? 시급, 1급? 그런 개념이 개박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남들이 그게 가능해 라고 해도 세상 어딘가에는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단돈 한 푼 안 들이고 인터넷을 통해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더 홍보해서 키워보려고 제 친구도 꼬시고 사람 더 모아야겠다 해서 인스타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입시 관련 채널이었는데 제가 살짝 관종이어서 그냥 막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 뭐 시험기간 특징 이러면서 그냥 개드립 치면서 쇼츠를 막 올렸습니다. 근데 이왕 올린 거 인스타에만 올리지 않고 뭐 틱톡, 유튜브 다 올렸습니다. 일단 퍼뜨려가지고 유명해지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물론 제 얼굴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조회수가 100만, 200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런 아무 쓸모짝이 없는 영상을 이 많은 사람들이 봐주다니 약간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앞에서 온라인으로 제 능력을 원하는 딱 한 명을 구해서 이렇게까지 온 건데 이게 100만 명, 200명한테 도달하니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조회수 수익이고 무슨 협찬이고 다 부가적인 거고 여기서 장난칠 게 아니라 장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치동에 있었고 이 100만 명 전부를 제 사업에 끌어들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장사해야지. 이때 진짜 너무 흥분되더라고요. 물론 그 시기에 저는 뭐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판 게 없습니다. 그냥 혼자 온라인으로 장사하면 돈 벌겠구나 이걸 깨닫고 엄청난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학생들 타겟이었으니까 이제 반티, 학용품 이렇게 한번 팔아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케이 온라인으로 사람 끌어모는 거 알겠어. 근데 뭘 어떻게 파는데? 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 인생에 엄청난 순간이 찾아옵니다. 진짜 딱 그 시기에 엄청 우연히 제가 학교 밖에서 독서 모임을 하나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저 릴스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누가 진짜 뜬금없이 위탁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저만 소름 돋나? 제가 과외하면서 돈 많이 벌었지만 딱 또래에 비해 많이 번 수준이었습니다. 왜냐면 제 시간 갈아서 하는 거고 한 번에 3명도 뭐 처리해서 친구한테 부탁하고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오프라인 사업의 한계죠. 인건비 들고 또 스터디 카페 비용 뭐예요? 임대료 들고 그리고 수용 한계 범위가 너무 명확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게 개박살 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뭘 팔지 고민하고 있는 그때 딱 그날 처음 본 사람이 저한테 위탁 판매를 알려줍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이게 우연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의 형님이 쿠팡 위탁 판매 강사분이었고 저는 그래서 이걸로 판매에 관련한 프로세스를 한번 다져봐야겠다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외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분한테 가서 온라인 위탁 판매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역하고 5개월 뒤 6월에 사업자를 내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뭐 재산 절반을 강의로 썼고 학사 경고까지 받으면서 시작했는데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때부터 쿠팡 잘 파는 판매자 뒤져가면서 메일 보내고 전화로 여쭤보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엄청 공부했습니다. 당연히 전 학교 MT, 술자리 다 안 나갔고 동아리도 다 탈퇴했습니다. 초반에는 많은 걸 포기할
살 수도 있다는 걸 누군가 말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어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 살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우연히 몇백억씩 하는 대표님도 알게 되고 그 대표님한테는 단돈 1원도 안 내고 엄청나게 많은 배움을 얻기도 하고 형님이라고 부르는 친하게 지내는 젊은 대표님들도 만나고 좋은 인연들도 되게 많이 만났습니다, 덕분에. 근데 뭐 이제 좋은 분만 있던 건 아니고 아무래도 1인 비즈니스 이게 다양한 거래처를 끼고 도는데 뭐 어린 놈 등쳐먹으려는 계신 분들 많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살다 보니까 1월에 전역을 하고 벌써 다음 해를 맞이하고 있네요. 많이 성장했고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냥 닥치고 어떻게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결국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쿠팡 비중을 좀 줄이고 새로 준비한 자사몰에 좀 더 신경 쓰면서 종종 유튜브 하면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고 진짜 감사하게도 지난 영상에 저한테 좋은 말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아, 그리고 강의 문의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강의 생각 솔직히 최근에 막 생기긴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내 지식을 그딴 개소리는 하진 않겠고 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왜냐면 지금 어디 막 인스타 들어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월급 부족하시지 않으신가요? 막 일단 쓸데없는 광고하는 그런 강사들보단 제가 훨씬 잘할 수 있고 씹어먹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알다시피 강의를 위해 준비한 자료도 없고 뭐 강의를 하면 누군가를 책임지는 건데 이게 정말 무거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하고 싶거든요, 해도. 그래서 마냥 내 연락 주세요 이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더 준비가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또 댓글에 뭐 강의팔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있으시는데 능력 되면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강의 들었고 이분 저분 만나서 배웠고 제가 강의 들은 그 분도 강의를 들은 분이었고 근데 이게 뭐 수학학원 다녀서 서울대 수학학원 학생이 수학 과외 한다고 뭘 할 사람 없잖아요. 게다가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제가 강의하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려놓은 일이 많아가지고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25년 초에 한 2월 정도? 뭐 각 잡고 한 두세 명 정도 사무실 하나 구해서 24시간 밀착 마크로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뭐 사무실이 비싸면 그냥 저희 집 안방에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중에 뭐 강의 판다 해도 어디 막 광고 보면 나오는 막 여러분 돈 벌기 너무 좋은 시대 아니에요? 이딴 거 안 하겠습니다, 진짜. 뭐 그때 뭐 한다 해도 제가 하면 안 되는 유형, 하면 망하는 이유, 부정적인 거 다 말하고 시작할게요. 아무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쓸모없는 영상을 그만 찍고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진짜 제대로 제가 뭘 팔고 어떻게 해서 광고비 없이 1억까지 팔리게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정답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광고를 하는 게 좋은지도 말씀드려볼게요. 좀 다양한 상황별로 어떤 스텝이 맞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하루 이틀 준비해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다음 주쯤에 각 잡고 PPT까지 만들어서 한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이 뭐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